안녕하세요. 힐링 수영입니다. 우리는 평형을 할 때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 몸으로 적용할 때는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데요. 수영 짬밥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힘이 없어서 그런지 발목에 물이 걸리는 느낌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갓 평형을 배우기 시작한 20대 젊은이들은 평형킥을 이제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 언니, 형님들을 추월해 버리는데요. 나도 저 시절에는 날아다녔는데 밤새 술 먹고 돌아다녀도 다음날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그리운 나의 청춘이여.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젊은 날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싱그러운 젊음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지요. 지금은 평형할 때만큼은 젊은이들을 앞에 우선 보내야 마음 편안하게 평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대 젊은이들이 평형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힘과 기술의 향상. 수영은 힘으로 할까요? 기술로 할까요? 둘 다입니다. 수영을 힘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처음 배울 때부터 자세 교정을 통해 기술을 먼저 습득하는데요. 저변킥을 따로 배운 적이 없는 20대 회원님, 평형 기록을 위해 물속 브레이크아웃을 시도했습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평형의 초반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 돌핀킥 한방, 평형 풀아웃 1회, 평형킥 1회, 그 다음 팔을 접고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1년 넘게 반복 연습해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변까지도 다 배웠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속에서 몸이 뜨지 않도록 당기는 팔의 힘, 돌핀킥 이후 팔과 다리의 적절한 타이밍. 물속에서는 부력으로 몸이 쉽게 뜨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나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힘을 줬다, 적절한 타이밍을 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원인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물론 과거보다 실력은 향상했지만 배우는 학습 속도에서 20대를 따라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물속에서 힘의 강도를 결정하고 유연한 어깨와 발목이 기술 향상도를 높여줍니다. 이미 배우는 시작 지점부터 발목을 양옆으로 꺾어 할 경우 한 번에 이압하고 요런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평형에서는 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70% 이상이라 사실 평형킥에서 힘들어할 경우 앞으로 가야 할 고생길이 훤히 보입니다. 다행히도 20대 젊은이들은 근육의 유연성과 힘이 가장 조화가 좋은 시기라 어려운 관문을 너무나도 쉽게 통과합니다. 요렇게 하세요 하면 얍하고 그냥 만들어집니다. 뇌에서 기억한 것을 그대로 몸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둘째, 몸의 회복 속도. 우리는 부족한 게 있으면 연습을 통해 실력 향상을 시킵니다. 그러나 몸이 회복이 안 되면 쉬는 시간은 늘어나고 연습 시간은 줄어들게 되지요. 운동의 강도, 시간, 빈도, 횟수, 휴식 시간을 통제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게 실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데요. 20대는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시간도 높이고 빈도도 많아지고 횟수도 높이고 휴식 시간을 줄이고 무리 없이 운동을 소화할 수 있는 신체를 가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강한 운동을 경험한 뒤 다음날 아이고 도가니야 하고 수영을 하루 빠져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그러나 20대는 아르기닌,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이런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잠만 푹 자도 다음날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잘 된다는 의미는 몸에 통증 없이 신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부족한 부분을 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는 신체가 참 부럽습니다. 노화가 급속도로 오는 시점에서는 뼈마디가 시리고 통증이 함께 동반이 되지요. 수영쌤이 평형킥 더 강하게, 팔 더 당기고 상체 위로 아무리 외쳐도 강하게 하면 몸이 아픈데 어찌 과감히 시도를 하겠습니까? 젊은 날 수영을 배웠다면 나도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은 어릴 때 미리 배워놓는 게 향후 나이가 들어 배우는 것보다 학습 속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셋째, 시간적인 여유, 육아, 취업, 입원. 2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지요. 조금 하다가 실증이 나거나 재미가 반감이 되면 스스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길 경우 육아한다고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 해 뜨기 전에 집에 나서서 해 지고 집에 들어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취업 전 20대 젊은 나이에는 하루 2탕씩 수영장을 가곤 했는데 직장이 다니고 나서부터는 MBTI 파워 E에서 내향형 I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대기도 좋고 캐걸남 캐걸녀로 통해도 직장에 가면 속이 답답해지면서 상사 비위를 맞추려니 성격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지요. 그러면 뭐다? 수영장에도 사람이 많아서 싫고 운동하기도 힘도 없고 그냥 집에서 혼자 바람이 나라 한판 때리며 머리를 식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아이들 다 키우고 60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운동을 하려니 열심히 하면 몸이 아프고 못 따라가면 자존심이 상하고 스트레스가 항상 많지요. 2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미래의 불안감이 가장 크지만 실패도 본인만 다시 일어서면 되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안되면 뒤로도 시도해보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죠. 시간적인 여유, 신체의 활성화, 운동 회복력 등 어쩌면 평형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간절함. 평형을 잘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사람과 단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사실 20대를 보기가 가장 힘든데요. 40, 50, 60대가 등록률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 20대 분들이 수영장에 오면 저는 항상 수영을 배우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절반이 수영을 통해 자격 획득을 얻고자 합니다. 임용시험, 해양경찰, 승무원, 소방진급, 라이프가드 등이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수영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통증이 느껴지면 무릎과 어깨 테이핑을 해서라도 결과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온몸을 갈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자신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찾고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아무래도 조금 더 간절하고 절실한 쪽이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꼭 20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늦은 나이에 수영을 시작했지만 허리 재활을 위해 매일 운동하는 경우, 걷거나 뛰는 경우 무릎에 통증이 생기지만 물속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신체 활동이 가능한 분들, 물에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지금 하는 수영이 본인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수영이라는 운동이 얼마나 간절하느냐, 평형 실력뿐만 아니라 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결석을 안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연령층 중에 20대가 평형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힘과 기술의 향상. 20대는 강한 힘은 물론 기술을 배우는 학습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몸의 회복 속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한 뒤 빠른 회복을 통해 반복적 훈련이 가능합니다. 셋째, 시간적 여유. 모든 연령층 중 고민이 없는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하루 2탕, 3탕이 가능한 그래도 유일한 20대가 적합하지요. 넷째, 간절함. 지금 하고 있는 평행이 내 인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